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략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선생님은 이런 전략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권장해도 나는 하지 않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얘기가 됐네요. 몇 번째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선생님은 방점을 딱 찍고 싶습니다. 자, 볼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공통 과목을 빼고 선택 과목에 주의해야 될 것. 물론 선생님이 영어를 잘한다면 즉시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즉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2022년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예전에 어떤 애가 한 3년 잡고 왔습니다. 난 그런 애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급 공무원 같은 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3년을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당장부터 왔습니다. 지금 시험이 없는 것이 분하다. 이렇게 나가죠. 알죠? 자, 선생님 계속 지금 시험이 없는 것이 분하다. 우리가 못하는 거야. 지금 시험이 없는 게 분하다. 시험 있으면 바로 붙어야 되는데. 자, 보자. 행정학과, 그 다음에 사회와 수학과 과학. 이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요. 어떤 직렬이든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직렬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살짝 볼게. 정말 많은 학생이 갸우뚱하고 선생님한테 물었던 거야. 전국에서 이것이 일반 행정직을 의미한대요. 행정직에서 일반 행정직이 294명 뽑습니다. 2019년 채용 인원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 몇 명 뽑았다고? 일반 행정직에 294명입니다. 장애인 지역도 있었고요. 지역 구분에서 또 123명을 뽑았다. 합쳐봐야 300명, 한 4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우정사업부에서, 지역 일반에서 595명을 뽑았고요. 병무청에는 31명이니까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행정. 이 경찰행정이 경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로 지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행정 업무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알죠? 이것이 19년에 아주 유의미한 숫자로 뽑았습니다. 344명을 뽑았던 거죠. 됐죠? 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요. 뒤쪽에서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에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뽑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왜 일반 행정직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294명밖에 뽑지 않는데.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적은 그 인원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애들이. 실제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거든. 그죠? 근데, 일반 행정직은 국가직도 있지만 지방직에서 정말 큰 시장이 열립니다. 일반 행정직의 국가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지방직에서 뽑는 90%가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은 국가직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방직에 6월 달에 보는 응시되는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는 지방직에서 너무나 큰 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직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죠? 자, 여기만 보고 이거 294명밖에 뽑지 않아. 일반 행정직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자, 6월 달에 있는 지방직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한테 문이 열린다는 거. 됐죠? 정말 많이 뽑는다는 거. 잊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 4월은 시작의 개념이고 6월 달에 커다란 시장이 열리는 거야. 가장 합격률이 높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자. 이 공통 과목이 있었고요. 행정직에서 고용노동이라는 곳에서 273명을 뽑았습니다. 2018년에 정말 많이 뽑았는데 많이 줄은 것이 273명이고요.
교육행정직은 그냥 가볍게 60명, 행정선거직에 60명, 그 다음에 직업상담에 48. 세무직 봐봐. 855명이야. 와! 855명. 그럼 여러분 딱 여기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세무직을 공부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무원 시장에서 많이 응시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의 수험생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지방직에 커다란 시장이 열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세무직에서 주로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법하고요. 세법하고 그다음에 회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세무직이 되게 많이 뽑기 때문에 자기는 또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이 아닌 세법하고 회계를 여러분 선택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국가직에서 정말 뭡니까? 세무직에 많이 뽑기 때문에 노려볼 확률은 있겠죠. 그러나 혹시 여기서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공통과목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했던 애들이요. 숫자에 끌립니다. 800명 이상 뽑으면요.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던 애들이 그냥 세무직으로 다 몰려오는 거야. 다 몰려와서 갑자기 세무직 공무원의 뜻이 없던 사람들이 세무직을 보게 됩니다. 뭔 소린가 하면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인원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많이 뽑는데 다 가서 볼 수 있어. 결국 국가직은요. 확률 자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법 회계를 선택해서 정통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정말 많이 뽑아서 너무 좋았어. 와, 세무직, 야, 너무 좋았어. 근데 애들이 막 개떼같이 다 세무직이 오는 거야. 그래도 이 특정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을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직렬을 다 볼 수 있는 선택 과목. 그죠? 선택 과목은 수월성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어디까지 볼 수 있냐가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관세직 볼까요? 194명. 자, 많이 뽑는 데가 있으면 좋은 거야, 무조건. 그쪽으로 가서 보면 되니까. 그 다음 보죠. 통계직에 78, 교정직 219명. 좀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죠. 보직 177명. 검찰직 250명. 검찰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이면 검찰직에서 갑자기 700명 뽑는다면 그쪽에 가서 보면 돼.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261명. 마약은 9명이었고요. 철도경찰직에서 28명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선택 과목은 수월성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물론 22년을 염두에 두면 이러면 안 돼. 근데 저번에도 말했죠? 영어가 75점 이상 나오면 당장 붙을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 빨리 붙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은요. 이 행정학과, 사회와 수학과 과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두 개. 대부분 행정학과, 사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리고 채용 인원이 공개돼. 그러면 그냥 많이 뽑는 데 가서 보는 거야. 그리고 이런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세상이 열립니다. 6월 달에 지방직 공무원이 딱 열리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되죠? 이런 거. 실제 지금은 서울시와 지방직이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삼관왕이라는 것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1년만 더 앞으로 가죠. 대단히 영어를 잘했습니다. 한 85점 이상 아주 꾸준히 안정된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걔는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그 학생이 와서 선생님하고 상담한 거야. 여학생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선생님,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제가 행정학하고 행정법,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을 선택하면 세무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꼬셨죠. 야, 맞아. 야, 법도 좋지만 사회 한번 하자, 사회.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채용 인원이 공개되면 한번 우리 노려봐야지. 라고 하니 걔가, 벌써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야,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세무직이 1,800명, 2,000명 뽑으면 너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걔가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용 인원이 딱 발표됐는데 국가직에서 아까 말했듯이 고용노동이라고 했어요. 고용노동에서 원래는 조금 적게 보는데 작년 1년 전만 더 올라가면요. 한 500명 가까이 뽑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야 고용노동부나 우정직이나 세무직 중에 봐라. 딱 하니까 아니 그냥 보라고. 그러니까 걔가 하다가 정말 있지 국가직에서 하향 지원을 했습니다. 우정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정직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걔하고의 목표는 뭐였느냐. 일단 우정직에 합격하면 기분 좋다 이거야. 걔의 목표는 서울시였거든. 그래서 일단 합격하자.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세무직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를 고냈는데 걔는 더 하향해서 우정직을 본 거야. 우정직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붙었습니다. 딱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걔는 대전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커다란 시장이 열린다 했죠. 당연히 영어 성적이 85점 이상 안정되게 나왔기 때문에 대전시도 붙습니다. 두 가지 다 붙죠. 근데 최종 목표는 뭐라 했다? 서울시라 했죠. 시골은 서울에 대한 동경의식이거든. 그래서 일단 두 개 붙은 것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되게 편안하겠죠. 떨어져도 되는 거야. 떨어져도 뭐 대전 가도 되죠. 아니면 어떻게 돼? 우정직 거기서 근무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대로 배우고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도 붙었습니다. 삼관왕이 된 거죠. 정말 이런 삼관왕 선생님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략이 있지. 전략이 필요한 거야. 나는 탱크처럼 그냥 밀어붙여서 공부했습니다. 탱크! 바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결과 위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수월성이 아니고 정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죠? 이 정도 여러분 보시고요. 자, 기술직은 있는데 기술직은 이렇게 전공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역발상을 하시죠. 만약에 영어에서 성적이 잘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원수와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직은 물론 지방직에서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합격선은 매년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몇 명을 뽑든 상관없어. 자기가 획득해야 되는 점수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뭐라고? 일단 시험이 지금 없는 것이 너무 분하다.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당장 붙어야 되는데. 당장 붙으려면 수월성보다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나는 어디까지 이 과목을 선택하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한테 전략을 조금 이렇게 짜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 카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강경욱 때리면 되겠고요. 거기에 글 남겨도 되겠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카페에 가면 선생님 연락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마시죠. 됐죠? 자, 항상 전략이 곧 합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됐나요? 앞으로 가버렸네. 뒤로 가볼까요?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더 알차게 또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